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동부 지역에 허리케인 상륙 예보가 전해지면서 비상입니다. 다행히 동부 해안 지역을 직접적으로 강타할 위험은 줄어들고 있지만 뉴저지를 비롯한 5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오늘 오전 11시 경보에서 호아킨이 앞으로 48시간 내에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그 이후에는 북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 후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예측이 다소 엇갈리지만 서쪽으로 방향을 유지하고 캐롤라이나에서 중부 대서양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 동부 해안 연안을 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이들 지역이 호아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위협은 줄어들고 있지만 호아킨이 앞으로 수일 내 얼마나 가까이 근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허리케인 호아킨의 중심 풍속은 209km를 유지하고 있고 바하마 중심부에 홍수와 폭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최소 5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11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종교를 묻고 크리스천이라고 답하면 머리에 총을 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오리건주 로즈버그 엄프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세 남성으로 알려진 총격범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리건주 검찰은 용의자가 이날 오전 장문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교실 바깥에서 창문을 향해 총기를 발포하고 수업을 진행하던 강사의 머리를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교실로 들어가 학생들을 엎드리게 한 후 무슨 종교를 믿는지 물은 뒤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종교가 없거나 대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다리를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웹사이트 4chan의 범행 계획을 사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총기 난사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 플러싱 테라스 언더파크에서 제19회 연례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만찬에는 뉴욕 일원 주류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리더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년 동안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시민참여센터. 그동안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미주 한인 풀뿌리 대회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고 한인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는 등 미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인들의 정치 참여와 결집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미 전역 대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풀뿌리 대회에도 참석하게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한인 차세대 인재 육성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한인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8080 캠페인도 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요 한인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캠퍼스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한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모일 때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어제 15만 달러 기금 모금을 목표로 열린 연례 만찬에는 많은 한인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해 시민참여센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서류 미비자 등 무보험 이민자들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보건 지원 정책을 실시해 불치자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시장실과 시의회 예산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1,000명의 서류 미비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보건 지원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디렉트 액세스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시장실은 $600만, 시의회는 $250만 등 총 $8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이 없는 불체자나 저소득층 주민에게 주치의를 지정해주고 시나 주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렉트 액세스 프로그램 가입자에게는 뉴욕시 신분증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카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시정부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적인 검진과 질병 예방으로 불필요한 응급실 사용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보건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입자 선별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불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일반 저소득층 주민과 이민자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0 비상국경보안법이 지난달로 만료됐습니다.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던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 추가 수수료도 자동 폐지됐습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immigrationlaw.com은 2010 비상국경보안법이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 부과되던 추가 수수료가 자동 폐지됐습니다. 이 법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직원 50% 이상이 H-1B 또는 L-1 신분인 기업이 H-1B나 L-1 비자를 청원할 경우 사기 방지와 탐지비 목적으로 H-1B는 $2,000, L-1은 $2,250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난해 9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민서비스국은 아직까지 이 법의 만료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 변경을 웹사이트에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도 별다른 법안 연장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문사립대에서의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지만 대학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사립대 입학사정관 절반 이상이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이 실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와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연례 입학 사정관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이 타민족 학생에 비해 입학심사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가란 질문에 설문 응답자 264명 중 43%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사립대 입학사정관들은 동일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사립대 입학사정관들 가운데 51%는 입학심사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타민족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하버드나 프린스턴 등 명문대를 상대로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조사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서 아시안 학생의 입학 기준이 타민족에 비해 더 높은지 물었을 경우 여기에 동의하는 사정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안 학생 차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개별 대학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제도 퍼킨스론의 연장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서 폐지됐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가 예상됐었는데요. 다행히 한인 커뮤니티에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드는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제도인 퍼킨스론이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퍼킨스론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25일 1년 연장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상원은 예산 부족과 납세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퍼킨스론이 불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대상자들을 거르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폐지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퍼킨스론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된 제도로 1958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은 대략 3천만 명 이상으로 학교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다는 이유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연 기금으로 운영되던 퍼킨스론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기금 제공을 중단해 각 대학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융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파킨스론 페이지에 따라 올해 이미 융자를 신청한 학생들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융자 재신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의 공권력 남용의 제지가 예상됩니다. 무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무력을 사용했을 경우 기록을 남기고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빌 브렌튼 시경 국장은 앞으로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총기 사용뿐 아니라 곤봉 사용이나 몸싸움, 무력 제압 등도 포함됩니다. 시경은 경찰의 무력 사용 기록을 데이터로 만들고 매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브렌튼 국장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 보호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만큼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는 무력 사용은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훈련이나 문서화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한편 앞서 발표된 시경 감찰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경은 경찰의 무력 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호객 행위를 하며 팁을 받는 타플리스 여성과 만화 캐릭터들로 뉴욕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특별구역에서만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타플리스 여성과 잦은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만화 캐릭터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끝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보행자 광장은 유지하되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특별 지정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플리스 여성이나 캐릭터 인형들의 상업적 행위를 허용하는 구역인 액티비티 존을 별도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액티비티 존에서는 호객 행위도 할 수 있고 함께 사진을 찍거나 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타플리스 여성이나 캐릭터 인형들도 비즈니스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진을 찍어주고 팁을 받는 직업은 구걸 행위로 분류돼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취존 계획안에는 빌 브렌튼 국장이 제안한 타임스퀘어 상주 경찰을 기존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공항 등에서 승객을 태우는 무면허 불법 택시를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압수 조치할 수 없게 됩니다. 차량이 압수된 운전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연방 맨해튼 지법은 무면허 불법 택시를 운전하다 차량이 압수된 5명의 택시기사가 지난해 9월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를 상대로 압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레리 카프로니 연방판사는 매년 평균 8,000대의 차량을 무면허 불법 택시 운전 혐의로 압수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한 사유재산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량을 압수하는 택시 리무진 위원회의 규정은 매우 가혹하다며 위반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 없이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불법 택시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명품 못지않은 드레스, 최첨단 의료기술의 발전 등 오늘은 지구촌 화제의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 패션 경연대회.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모델이 우아한 걸음걸이를 선보이고 전통 의상을 입은 모델은 춤솜씨를 뽐냅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처럼 화려한 이 의상들은 놀랍게도 참가자들이 재활용품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สไปร์มันเป็นสีเขียวบ่งบอกถึงแสดงถึงความเป็นธรรมชาติของป่าไม้ต้นไม้อยากให้ทุกคนร่วมกันอนุรักษ์ต้นไม้ค่ะ 한 참가자는 검정 비닐봉지를 이어붙여 전통 의상을 만들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커피 봉지로 옷은 물론 구두까지 만들어 신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호텔 종업원들로 호텔에서 나오는 음료수병이나 폐지 등을 모아 멋진 옷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มาจากกระดาษครับผมกระดาษนิตยสารครับ
พวกแมกกาซีนทั้งหลายที่เราแบบเอาไว้บริการแขกเป็นข่าวสารข้อมูลเป็นโฆษณาหรือว่าอะไรก็แล้วแต่ครับผม 영예의 대상은 알루미늄 캔으로 화려한 드레스와 머리 장식을 만들어 쓴 참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สูตรที่ทำนะคะก็จะเป็นกระป๋องนะคะกระป๋องเบียร์นะคะที่ได้จากโรงแรมนะคะซึ่งที่โรงแรมของเราเนี่ยจะมีนิบาร์ซึ่งเป็นเบียร์นะคะเราก็เลยเอากระป๋องที่ลูกค้าเนี่ย 트럭 타이어를 교체하다 손이 깔리는 사고를 당한 87살 레이 씨. Yeah, we just crushed with that. I couldn't move it. And I stayed there for about 20 or 30 minutes in the hot sun. The minute was hot. 손뼈와 혈관이 모두 망가져 피부 이식조차 어려운 최악의 상황. 의료진은 고민 끝에 레이 씨의 손을 배에 부착해 되살리는 놀라운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Attach the hand to the abdomen to allow that blood supply from the abdominal tissue to eventually connect to the blood supply at the back of the hand. 이렇게 3주 동안 배에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손에서는 힘줄과 피부 조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복부에서 손을 분리하는 수술도 무사히 끝나 지금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검지 일부를 절단해야 했지만 의료진은 손 기능의 70%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스미스타운 학군의 이스트 고등학교와 웨스트 고등학교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됐습니다. 학군 측은 해당 냉각탑 가동을 중단하고 방역 작업을 거친 후 오염된 물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냉각탑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한 트럼프 호텔 체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호텔 측은 뉴욕과 마이애미, 시카고, 라스베이거스 등지에 트럼프 호텔 체인 7곳이 최근 1년 사이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체인은 트럼프 소호 뉴욕, 트럼프 인터내셔널 뉴욕이 해당됩니다. 호텔 측은 구체적인 해킹 시기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퀸즈 공립도서관의 두 번째 한국어 교실이 개설됩니다. 퀸즈 공립도서관은 지난해 맥골드릭 분원에 최초로 한국어 교실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어 플러싱 분원에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한국어 기초반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에서 스테튼 아일랜드를 오가는 페리 서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월 1일부터 해당 페리 서비스를 기존 1시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출퇴근 러시 아워인 오전 7시부터 8시 45분까지, 오후 5시부터 6시 45분 사이에는 종전대로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약간의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겠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여전히 흐리겠고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간간히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